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기네스북에서 지구 지각에 인간이 가장 깊이 진입한 기록은 콜라 초심층 시추공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약 12km예요.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가 기본인 러시아의 추운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추워요. 지역 과학자들은 1970년대에 그것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은 15km 깊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지각을 연구하고 뜨거운 멘틀에 도달하기 위한 순전히 과학적인 프로젝트였어요. 땅 위는 너무 추웠던 걸까요? 7km 깊이까지 드릴은 화강암 바위를 쉽게 뚫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좀 더 단단한 층이 드릴을 망가뜨렸어요. 과학자들은 드릴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결국엔 가지가 많은 나무처럼 생긴 드릴을 사용했어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온이 더 올라갔어요. 기온이 1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비는 계속해서 고장났고 1992년에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이 전설적인 장소를 직접 본다고 해도 발 바로 아래에 심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시추공은 상당히 작고 그저 땅 위에 있는 평범한 구멍처럼 보입니다. 그곳은 이제 이끼와 녹이 덮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그 구멍에서 신음소리와 비명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지구 지각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콜라 시추공의 경험을 눈여겨봤고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최첨단 드릴을 제작했습니다. 두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바이에른의 한 곳이 선택되었죠. 과거에 그곳은 고대 바다의 해안이었습니다. 90년대 초 시추공을 파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미 7km 깊이에서 지구가 반격을 시작했고 드릴을 수직에서 꺾어버렸습니다. 그 후 기온이 270도까지 치솟았어요.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해 9.1km의 깊이에서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1977년 오스트리아의 한 회사가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스가 매장되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릴이 매장 공간을 뚫고 들어갔을 때 구멍이 붕괴됐어요. 그들은 다시 시도했고 8.5km 깊이까지 더 큰 새 시추공을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스가 매장된 곳에 구멍을 뚫는 데는 실패했어요. 스웨덴에서 있었던 시추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름 50km의 거대한 분화구 현장에서 가스와 원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분화구이고 운석 때문에 생겨났을 거예요. 구멍은 깊이 팠지만 안타깝게도 관심을 끌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6.8km에서 시추 작업은 중지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유정 중 하나는 오클라호마의 버사 로저스입니다. 그 깊이는 거의 9.5km예요. 1974년 론스타사는 불과 500일 만에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그 구멍이 세계에서 가장 깊었어요. 콜라 초심층 시추공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버사 로저스는 아마 더 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드릴이 갑자기 녹은 유황 침전물에 부딪혔습니다. 굴착기 주위로 단단하게 굳으면서 굴착기가 부서졌어요. 만약 지구상에서 지구의 멘틀에 도달할 수 없다면 물에서 시도해볼 수 있겠죠? 프로젝트 모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이름은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모호에서 유래했고 구멍, 홀을 합쳐서 모홀이 됐죠.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감독했습니다. 해저의 지각은 육지보다 얇고 멘틀이 더 가깝습니다. 과학자들은 5km 깊이의 수중 시추공으로 멘틀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태평양에서 해저 깊이가 약 3.5km인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진행될 계획이었고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었어요. 총 5개의 시추공이 뚫렸는데 모두 깊이가 200m를 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단계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호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해상 시추는 매우 흔합니다. 주된 목적은 석유와 가스의 추출입니다. EVA 4000 미국 해상 시추 플랫폼은 멕시코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구조물은 물 위 20층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플랫폼은 1800m 이상의 깊이에서 원유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해저로 최대 9.5km까지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로 가보죠.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쪽에는 거대한 채석장이 있습니다.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오늘날엔 최고의 장비가 있어 땅을 파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은 말 그대로 손으로 파낸 것입니다. 약 5만 명의 근로자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평범한 삽을 이용해 쉬지 않고 땅을 파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도달하려고 땅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매혹적인 다이아몬드 광채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가장 유명한 보석 중 하나인 티파니는 무게가 118.5캐럿이나 되고 킴벌리 광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240m에 달했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걸어서 66층을 오르는 것과 같았어요. 일부 구덩이 바닥에는 흙이 차올랐고 물이 범람했을 때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은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기를 은근히 바랐죠. 산업붐과 함께 석유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08년 카타르는 그 당시 가장 긴 유정을 뚫었습니다. 알샤히는 길이가 12.2km였고 공사가 겨우 한 달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직 갱도의 길이는 10.9km에 이릅니다. 지상으로 솟아있다면 이 높이는 상업 항공기 높이에 맞먹을 거예요. 이 기록은 2012년 제트 44 샤이보 유정이 깨뜨렸습니다. 길이를 측정했을 때 이전 카타르 유정보다 약 100m 더 깊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자면 이 깊이에는 거의 15개의 부르즈 칼리파 또는 40개의 에펠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가서 하늘 높이 우주에서 내려다봅시다. 저기 커다란 구멍 2개 보이세요? 만약 그것이 다이아몬드 채굴장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밤 사이에 외계인 침공이 일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장소는 북극권에서 멀지 않은 라크 드 그라스 섬에 있습니다. 산업용 건물, 행정용 건물, 보일러하우스, 노동자들을 위한 거처, 그리고 심지어 활주로까지 갖춘 도시예요. 2018년 북미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게가 552캐럿이나 됐어요. 다이아몬드와 원유 이외에도 지구 내부에는 다른 많은 유용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구리예요. 유타에 가서 거대한 빙엄 캐년 광산을 둘러봅시다. 구리는 이곳에서 1세기 넘게 채굴되어 왔습니다. 이 채석장의 폭은 3.2km에 달하며 지하로 0.8km 뻗어 있어요. 이 광산 위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이 얼마나 숨막힐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지구의 가장 큰 보물은 물론 담수입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든지 깊이 땅을 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은 영국에 있습니다. 그 우물은 19세기에 손으로 팠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지하 400m에 이르렀어요. 마침내 지하에서 물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일꾼들은 우물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많은 부분을 지하에서 보냅니다. 네, 바로 지하철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역은 우크라이나 키이브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데 5분이 넘게 걸립니다. 거의 지하 105m로 내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이 스스로 깊은 구멍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나 해구는 바다에서 가장 깊은 지점일 거예요. 챌린저 딥이라고 불리는 해구의 가장 밑바닥은 해수면 아래 11km에 있어요. 햇빛은 절대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심해의 압력은 표면보다 1000배 이상 높습니다. 만약 그 바닥까지 잠수하려면 시간만 해도 4시간에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돈도 많이 들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산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베레스트를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 놓는다면 물 밖에서 그 정상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수수께끼를 낼게요. 물을 파낼 수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얼음 상태라면 말이죠. 남극의 뉴트리노 관측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2.5km 깊이까지 구멍을 팠습니다. 광학 검출기 필라멘트가 그 구멍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소립자, 즉 중성미자를 포착합니다. 사실
이것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얼음 속으로 향하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